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권의 소설, 바로 스토너에 대한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반세기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소설 한 권이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미스터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책이 바로 그 주인공,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1965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요, 정말 처참할 정도로 외면당했던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걸작이라고 칭송받고 있죠. 심지어 이런 평가와 함께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슬프지만 가장 아름다운 소설. 어때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책의 성공이 왜 이렇게나 오래 걸렸는지 그 50년간의 미스터리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소설 줄거리를 들어보시면요,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하거든요. 주인공 윌리엄 스토너는 평생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그냥 조용한 교수님이에요.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거나 인생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을 겪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평범한 한 남자의 인생을 담담하게 그려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인기가 더더욱 미스터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한 남자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깊이 공감하고 또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왜 완벽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965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가 비틀즈 음악에 열광하고 거리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의 함성이 가득했던 그야말로 혁명과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던 시대였어요. 모두가 세상을 바꿀 더 크고 더 극적인 영웅을 원했죠.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과 오른쪽 분위기가 정말 다르죠?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조용히 책상에 앉아 고전을 연구하는 한 교수의 이야기가 과연 사람들 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000. 이게 뭐냐면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팔린 부수입니다. 2000권. 상업적으로는 그냥 재앙이었던 거예요. 결국 출간 1년 만에 절판됐고요. 창고에 쌓여있던 나머지 책들은 그냥 폐지 공장으로 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실패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완전히 잊혔던 이 책이 2000년대 중반부터 슬슬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해요. 놀라운 건 뭐 대단한 마케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순전히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13년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휩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걸 스토너 신드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톰 행크스 같은 세계적인 유명인사까지 이 책에 대한 찬사를 쏟아냅니다. 그가 이 책을 가리켜 내 인생에서 가장 매혹적인 소설 중 하나라고 말했을 때 이 잊혔던 책의 가치는 더 이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겁니다. 대체 이 평범한 교수의 삶에 뭐가 있었길래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 답을 찾으러 주인공 윌리엄 스토너의 인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토너는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도 농사 기술을 배워 평생 땅을 일구며 살길 바랐죠. 그런데 대학에서 우연히 듣게 된 한 영문학 수업에서 교수가 던진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스토너군,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73번이 자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그 순간 그는 문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마주했고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얼마 뒤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친구들은 다들 전쟁터로 떠나는데 스토너는 남기로 결심해요. 근데 이게 뭐 겁이 나서가 아니고요. 그에게 대학은 자신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 문학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내린 그의 첫 번째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그렇다고 그의 삶이 순탄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학과장이 총애하던 제자에게 낙제점을 주게 되는데요.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과장은 스토너의 평생의 적이 되어서 무려 20년이 넘도록 그를 괴롭혀요. 일부러 인기 없는 강의만 맡기고 승진길을 막는 등 온갖 치사한 방법으로요. 근데 스토너는요, 뭐 맞서 싸우거나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낼 뿐입니다. 그렇게 삭막했던 그의 인생에도 한 줄기 빛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캐서린이라는 젊은 강사를 만나 처음으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 거죠. 그의 인생에서 거의 유일한 행복이자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마저도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그녀의 미래를 위해 조용히 그 사랑에 포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랑의 상실을 선택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스토너라는 인물의 대략적인 삶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왜 반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나 큰 울림을 주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는 세상을 구하는 영웅 이야기에 열광하잖아요. 그런데 스토너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영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욕을 견디고 사랑을 포기하고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영웅. 바로 평범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영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참고 견디는 게 비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가장 단단하고 위대한 힘이라는 거죠. 스토너에게 문학은 성공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었죠.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짜 성공이란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걸요.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끊임없이 좋아요를 갈망하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우리, 소위 번아웃 세대에게 스토너의 삶은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평범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용기.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말이죠. 자, 이제 이 소설 전체를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을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스토너는 병상에 누워 평생을 바쳐 쓴 단 한 권의 책을 손에 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그는 자기 자신에게 나지막이 묻습니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이 질문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아마 후회의 질문이 아니라 깨달음의 질문일 겁니다. 인생의 가치는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잣대로 재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했는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었나? 바로 그런 의미 아닐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지친 당신,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걸작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는 바로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성실했다면 그 어떤 삶도 실패작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반세기 만에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이 소설이 건네는 가장 깊고 따뜻한 위로입니다.